여러분, 시작은 반이라는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시작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물론 시작이 반인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완전한 무기력에 빠져서 어떤 시도조차 못하는 분들에게는 시작은 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시작은 그저 시작일 뿐이고, 솔직하게 가슴을 얹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지금 2022년 2월이 됐는데 2022년을 새해 시작하면서 무언가를 시작한 게 많지 않으신가요? 뭐 운동을 하겠다, 뭐 공부를 하겠다, 영어를 하겠다, 독서를 하겠다, 또 새로운 뭐 취미생활을 갖겠다, 뭐 등등등 우리는 많은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제 인생을 보더라도 무언가를 시작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죠? 우리는 시작 마스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죠. 지금 2월이잖아요? 여러분 새해 계획 잡고 시작하신 거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까? 계획하신 공부, 뭐 영어, 운동, 취미, 뭐 등등등등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새해 계획을 잡고 시작한 이후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 새해 계획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6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 계획 잡았어. 시작을 했어. 근데 10명 중에 6명은 어떻죠? 한 달이 지나면 그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요. 시작했던 것들을. 이게 1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해 계획을 전 통계를 놀랬어요. 새해 계획을 1년 내내 한 사람은 12%라고 합니다. 제 생각보다 많아요. 무려 10명 중에 한 명이 뭐죠? 시작한 거를 1년 내내 하고 있는 거야. 제 20대를 돌이켜보면 정말 시작 그랜드 마스터야. 그런데 포기도 그랜드 마스터야. 예를 들어서 제가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제 이제 지금 아내를 제가 21살 때 만났거든요. 이제 사귀었을 때죠. 저는 독서를 거의 안 했는데 아내는 이제 1년에 한 100권 정도 독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연초에 항상 계획을 세웠어요. 독서 계획을 세우고 저는 이제 한 50권 정도 읽겠다. 한 주에 한 권 정도 읽을 수 있다. 네가 한 주에 2권을 읽기 때문에 내가 한 주에 한 권을 읽어야 되겠다 하고 시작합니다. 1월은 조금 어떻게 넘어가는데 2월 넘어가면서 거의 이제 진행이 잘 안 돼요. 3월이 되면은 책을 읽지 않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이 매년 반복됩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게 독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영어 공부, 뭐 글쓰기,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가 좋아 보이는 그런 취미들 같은 경우도 시작해놓고 그거를 포기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시작을 너무 쉽게 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시작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지속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원하는 나, 성공과 성장과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너무 과대평가됐어요. 시작은 쉽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시작은 그냥 시작일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시작은 과소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쉬운 거니까. 정말 어려운 뭐죠? 지속을 과대평가해야 됩니다. 그죠? 지속이 거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때, 또 변화를 가질 때, 성공과 성취, 성장을 이룰 때 훨씬 중요한 전략입니다. 마음 전략입니다. 지속의 중요성, 지속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뭐 너무 많은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안데르스 에릭슨이 쓴 1만 시간의 재발견. 안데르스 에릭슨이 대가 연구의 대가죠. 말콤 글래드웰이 이 안데르스 에릭슨의 연구를 통해서 1만 시간 법칙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이 책을 보시면 대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뭐가 필요하다? 지속하는 힘, 꾸준함, 노력의 양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그게 1만 시간이 아니다 할지라도 일정 수준의 노력의 양이 크지 않으면 대가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지속하는 힘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그릿 보시면
정말 많은 분야에서 공동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성취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릿 지수가 높더라. 이 그릿은 우리말로 좀 번역하면 끈기, 근성 같은 거거든요. 끈기, 근성이 무엇인가요? 지속하는 힘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지속하는 사람에게 오는 선물이 성공과 성취죠. 그래서 모든 자기 개발의 핵심엔 뭐가 있다? 지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시작은 잘하는데 지속은 못하는 것일까요? 시작하는 뇌와 지속하는 뇌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뇌는 이 전조 중심으로 실은 제 영역, 그러니까 의식적 자아가 지배하는 영역이라면 이 지속하는 뇌는 기저핵 중심으로 무의식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속해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 지속을 하려면 이렇게 결심이 아니라 거의 무의식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바로 습관을 만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하는 뇌의 그 기저핵, 기저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시작을 넘어 꾸준하게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시작하는 거를 습관화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화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죠? 그것이 알아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습관을 만들게 되면 이 시작하는 뇌를 지속하는 뇌로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지속해야지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하고 있어요. 제가 독서를 거의 이제 15년 정도 매우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번 구정 때에도 구정 기간 동안 제 책을 6권 정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부분 말씀드렸잖아요. 21살 때부터 어떻다? 독서 시작을 계속 했다니까요. 계속 포기해서 그렇지. 근데 지금은 제가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10년 넘게 이렇게 독서를 꾸준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가 하는 일, 제 어떤 지적 그 능력,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다방면에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에 대한 지속이 저를 성장시켜주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독서 습관을 만든 이유부터였습니다. 제가 독서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독서 습관을 들게 되니까 다시 말해서 독서하는 뇌가 아니었어요. 그냥 시작하는 뇌에서만 이 독서가 돌고 있었어. 그런데 이걸 반복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 독서라는 것이 시작하는 뇌에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뇌로 옮기고 있는 거죠.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독서를 하지 않으면 이상해. 제가 습관에 대해서 정의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내린 정의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이상한 감정이 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이상해요. 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 그게 제 일상생활인 거예요. 근데 독서를 안 하는 상황에 벌어지면 뭔가 찝찝해. 뭔가 이상해. 별로 안 좋은 부정적 감정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비드 휴미 얘기했죠? 이성은 열정의 노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뭔가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뭔가를 실제로 실행을 계속 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걸 하고 싶은 감정이 들잖아요?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이성보다 감정이 되게 큰 거예요. 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뇌는 이성적인 거야. 시작은 또 시작하지만 이거를 이제 지속하려면은 이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가야 돼. 감정을 가기 위해서는 뭐다?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 알아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이 포기를 했는데 이 독서가 지속하는 뇌, 그러니까 내 뇌가 독서 측면에서는 지속하는 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쭉 어려움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다양한 연구 결과와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운동이든 다이어트든 공부든 영어든 여러 취미든 등등 여러가 상관없이 끝까지 지속을 한 사람들은 누구다? 그 분야의 습관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끝까지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동기부여를 받던가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건지를 알고 있던가 의미를 파악하거나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힘을 못 발휘했어요. 습관이 든 사람이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동기부여나 의미를 찾거나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그 습관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습관을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결국 습관 자체가 뭔가를 지속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습관을 만들면 지속에 힘이 붙지만 습관 자체도 뭔가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습관을 만들 때 이 동기랄지 또 용이성, 이걸 했을 때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랄지, 어떤 환경에 처한 걸지, 아니면 행동 계계 법칙, 뭔가를 쓴달지, 다양한 어떤 기법들이 동원되어야지만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제부터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융유 챌린지 곱하기 영동땅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정말 자부심 있게 최고의 영어 단어 공부 서비스를 내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거를 구독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지속을 해야지만 진짜 실력이 늦는 거거든요. 구독을 하고 시작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반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걸 지속을 해야 돼요. 그래 실력이 늘지. 그럼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융유 챌린지가 습관을 만드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이 도구를 통해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함께하면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시작에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독단 그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웬만하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임 자체는 무료이기 때문에 66일 동안 저와 신 박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는 겁니다. 또 저희 상서스케어, 또 저희 더비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께서 이 영어 공부의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 무엇보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온갖 거를 다 동원해서 영어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한 번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시작은 반이다. 이 말은 매우 과대평가되어 있는 말이다. 시작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내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우린 시작을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뭐가 중요하냐? 지속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안드레스 엑슨이 1만 시간의 재발견을 얘기했던 것처럼 대가들,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하는 힘이 중요하다. 그릿에 나온 내용 뭐죠? 어떤 분야이든 간에 성공을 사는데 공통된 특징이 뭐다? 그릿 지수가 높다. 끈기, 근성이 높다. 그 말은 지속하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왜? 지속하는 뇌와 시작하는 뇌가 다르니까. 결심한다고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습관화 시켜서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야지만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다. 위대함은 지속함에서 나온다. 성공과 성취와 성장 또한 지속함에서 나온다. 그 지속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은 복리와 같습니다. 복리 어떻죠? 처음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쫙 올라가서 어느 순간 인계점,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좀 엄청난 일, 위대한 일,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습관을 통해서 지속하는 힘을 기르시고, 지속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성장과 성공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